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 문제를 푼 친구들은 거의 다 합격했고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은 약간 좀 위험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합격의 키포인트가 됐던 문제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필수의 자리에서 김용훈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분수비교 마스터 초봉님, 네, 어떠셨나요? 저번 시간? 저번 시간에 정말 배우고 시간이 절반으로 줄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도, 시간 이거 둘 다 잡아야 되니까 분수비교 잘 연습해 주시고, 사실 오늘 소개드릴 이 각주 판단형도 기본 베이스는 분수비교예요. 그래서 분수비교를 잘 해야 이 각주 판단도 잘 풀릴 수 있으니까 오늘 수업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각주 판단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말만 들어도 쌀벌하죠. 네, 이름이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각주라는 것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당구장 표시가 각주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각주가 보통은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문제에 표나 그림 하단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각주가 4개나 많이 나온 경우에 이걸 안 본다라는 것은 나는 이 문제를 맞힐 생각이 없다 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각주를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분수 비교할 때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처음 풀 때 제목, 단위, 각주 정도는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지금 일단 확인하셔야 될 게, 제가 색칠 놀이를 좀 좋아해서 깔맞춤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세 가지인데 단위까지 확인하죠. 이걸 가지고 이제 주어진 각주를 토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괜찮아요. 저랑 하면 오늘도 각주 판단형을 한번 마스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제가 미리 이렇게 깔맞춤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표에 똑같이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T인분들은 색깔펜을 시험장에 가져가야 되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걸 잘 연결해서 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먼저 이것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된다는 게 확실하니까 일단 고정 원가란 걸 찾아볼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변동 원가율도 여기 있네요. 세 번째 제조 원가율도 여기 있죠. 네, 우리가 지금 사실 굉장히 제한된 정보인데 이걸 토대로 발문에서 요구하는 매출액이 가장 작은 걸 찾아야 되니까, 기본 전략은 주어진 항목과 각주에서 제시된 항목을 일단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뭐 고정 원가, 변동 원가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근데 필셋의 기본 컨셉이 생소한 단어를 제시해가지고 이게 뭐지? 고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을 찾는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뭔가 개념적으로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자료 해석은 구조적인 식의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 발문에서 찾는 매출액이, 이것도 사실 중요해요. 가장 작은 제품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사실 저는 실수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뭐냐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쓰세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가장 작다라고 쓰세요. 왜냐하면 문제 다 풀고 나도 모르게 제일 큰 걸 고를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선택지 옆에다가 목표 의식을 정확하게 적어두라는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어디 있죠? 저 맨 아래예요. 그렇죠. 너무 잘 보이죠.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확대해 주지 않으니까 잘 찾으셔야 되는데, 일단 매출액은 일단 여기 있어요. 그러면 매출액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각주에 있는 식을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각주 판단형도 결국 분수 비교의 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매출액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도출을 하려면 편의상 매라고만 적어 볼게요. 매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일단 얘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려면 분수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 얘랑 자리 바꿈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매는 제조 원가율, 제율이라고 하죠. 분의 제조 원가 제가 되겠네요. 지금 제가 색칠한 게 뭐죠? 이미 표에서 제시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체적인 계산은 2차적인 문제이고, 첫 번째로 매출액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분모인 제조 원가율을 알고 있으니까 분자인 제조 원가만 도출하면 되겠네요. 굉장히 이제 간단해지죠. 일단 이게 시작이 반인 것처럼 절반 정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제조 원가를 볼까요? 사실 이제 이 제조 원가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이 제조 원가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사실 당황스럽긴 한데 이런 식의 구조가 자료 해석에서 자주 나오니까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제조 고정 원가냐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 전체라고 가정을 한다면 고정 원가를 A, 변동 원가를 B라고 그냥 해볼게요. 제조 원가는 전체고 고정 원가는 A고 변동 원가는 B잖아요. 그럼 이 두 식을 한번 합쳐 보시겠어요? 분모가 전체로 같기 때문에 이 식은 전체 분의 A와 B와 합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봤던 각주 1에서 전체는 A와 B의 합이라면서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사실 뒤에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붙여드리도록 하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합은? 즉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고정 원가율과 변동 원가율을 합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이게 전체예요. 네. 뭐 이렇게 해보죠. A를 여성, B를 남성. 여성과 남성 인구를 합하면 전체 인구가 되겠죠. 근데 얘는 전체 중 여성의 비율, 얘는 전체 중 남성의 비율. 그럼 이 두 비율을 합하면 전체 중에 남성과 여성의 합이 되고 남성과 여성의 합은 전체니까 결국 분모와 분자가 같아지니까 즉 네, 1 맞아요. 역시 초봉님 업그레이드 하셨네요. 네, 좋아요. 1이고 뒤에 곱하기 100이 붙어 있으니까 비율로 나타낸다면 좋아요. 100%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단 하나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즉 고정 원가율 고율과 변동 원가율의 합은 얼마이다? 100%이다. 일단 우리가 이제 거의 한 70% 왔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노란색이 아닌 보라, 초록, 파랑인데 이 중에 보라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해 가지고 똑같이 이 자리를 일단 바꿔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이끌어낼 수 있냐면 이 제조 원가라는 것은 고정 원가율 분의 고정 원가가 되겠죠. 그럼 이 고정 원가율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우리가 변동 원가율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정 원가율을 어떻게 구하죠? 100에서 변동 원가율을 빼면 되겠죠. 네, 이게 뭐가 돼요? 고정 원가율이 되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제조 원가, 즉 우리가 찾아낸 이 노랑이는 100에서 변동 원가율을 뺀 것에서 고정 원가율을 분자로 해가지고 분수식을 설정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매출액은 제율은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쓰시고 제는 어떻게 구한다? 100에서 변동 원가율을 빼고 다시 분자를 고정 원가율로 만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색칠 놀이해서 매칭을 시켜보면 보라색 고 주어져 있죠. 변동 원가율 초록이 주어져 있죠. 제조 원가율 주어져 있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정리만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할 건 당연히 100에서 일단 변동 원가율 빼야 고정 원가율이 나오겠죠. 그걸 빼가지고 이 고정 원가로 지금 나누는 셈이니까 그러면 이제 100에서 변동 원가율을 빼면 A 같은 경우는 얼마죠? 60. 얘는 40, 60, 80, 50.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매출액을 정확하게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쓰는 게 고정 원가율인데 60, 40, 60, 80, 50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면 사실 하수까지는 아니고 중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빨간색을 가지고 고정 원가에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이게 나누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값을 도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분모는 좀 이렇게 정리해 보죠. 상관없죠 그래도. 그리고 분자도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봐야 될 실제 숫자는 얘네들이죠. 그래서 저 고정 원가의 공세개를 뗀 숫자에서 빨간색 숫자를 나누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제조 원가, 즉 노랑이가 도출이 되는 거죠. 그걸 다시 뭘로 나눠주면 돼요? 제조 원가율로 나눠주면 되니까 얘는 이제 분모가 되니까 기다리고 있을게요. 일단 여기다가 분자를 옮겨 써보죠. 그러면 60분의 6은 얼마? 10. 9구단을 하자. 9구단 하자. 그쵸? 36 나누기 4는 9. 33 나누기 6은? 5.5. 좋아요. 역시 초봉님 좋아요. 여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50 나누기 8은? 근데 네 맞아요. 맞아요. 뒤에 좀 희미하긴 했는데 맞는데 제가 추가한 거는 이걸 6점 얼마가 아니고 86에 48, 87에 56이니까 근데 일단 6보다 크다 라고 처리하고 만약에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면 그때 하죠. 미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5분의 10이니까 2.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이제 지금 우리가 막 깎고 다듬어 가지고 만들었는데 얘도 그냥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10부터 25, 30까지 있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숫자의 배수예요? 5. 그럼 5로 나눠보죠. 2, 6, 5. 그러면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적어드린 게 최종적인 이 매출액의 크기가 돼요. 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C. 네, 좋아요. 답은 C가 돼요. 네, 이렇게 하면
각주 판단형도 풀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인가요? 맞아요. 이 피셋이 영역별로 25문제인데 원래 20번 때 접어들면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가 22년도 7급 21번으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 문제를 푼 친구들은 거의 다 합격했고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은 약간 좀 위험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합격의 키포인트가 됐던 문제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선생님이 풀어주셔서 이렇게 빨리빨리 풀어지지만 제가 혼자 풀려면 저 각주를 빨리 스스로 혼자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맞아요. 어떤 힌트로 써먹을지. 그렇죠. 너무... 그래서 이제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일단 발문에서 요구한 항목 찾고 제가 색칠 놀이라고 했지만 주어진 항목 체크하다 보면 이제 구조가 처음엔 잘 안 보일 수 있죠. 근데 이 각주 판단형도 연습을 하고 문제 풀다 보면 아 이런 구조로 얘를 물어보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시면 누구나 사실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사실 각주 판단형 난도가 높은 편이에요. 이 문제를 맞춰야 소위 말하는 80점 이상의 고득점의 길로 시작하는 첫 관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신감 잃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 경험상 잘할 수 있는 공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각주 판단형이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커버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도 그럼 처음 문제 푸셨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 있으셨어요? 저는 없었죠. 농담이고 사실 특별하게 어려운 영은 없었어요. 마스터니까.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저는 조건 판단형이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그 부분이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저도 초시생 시절이 있었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거의 기출문제 풀고 독학으로 했었거든요. 뭐 할만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착각했죠. 아, 내가 피셋형 인간인가? 소위 말하는. 근데 이제 그게 실제 시험을 보고 수많은 고수들이 있는 걸 깨닫고 아 이건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죠. 하지만 이제 피셋이라는 게 처음에 시작하면 누구나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시험에 발을 들이는 이상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뭔가 좀 도전한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고수가 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꼭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이과셨나요? 저는 문과입니다. 제가 오. 교재에 이력에도 다 쓰는데 저는 원래 학부 전공이 법학부였고 이럴 수가.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 전공도 행정학이거든요. 완전 이거랑 길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저는 물론 사실 원래 숫자를 좀 좋아하긴 했어요. 수학을 잘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원래 5급 공채 시험 준비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경제학을 제일 좋아하긴 했거든요. 숫자. 네. 어쨌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공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료 해석을 문과생이라도 야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열심히 해서 시험 합격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쭉 따라오시고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